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앞서서 붓에 익숙해지는 연습과 컬러 차트 제작을 해볼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기본기들이 쌓여서 그림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붓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 컬러 차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색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 연습부터 해볼까요? 선 연습은 어느 정도의 힘을 주었을 때 어떤 굵기의 선이 나오는가에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하나씩 그려볼게요. 지금 연습할 샘플이고요. 색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이나 평상시에 많이 안 쓰는 색을 연습할 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가느다란 선은요, 붓 끝이 종이에 닿은 채로 슥 밀어주셔야 돼요. 붓을 민 게 아니라 팔 전체를 슥 자, 이번에는 색을 바꿔서 조금 더 굵은 색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누르면서 조금 누르면서 쭉 조금 누르면서 쭉 이게 직선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호흡을 멈추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이렇게 쉬면서 하면 선이 흔들리거든요. 자, 이번에는 초록 계열도 한번. 제일 굵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제일 꾹 눌러서 최대한 굵어지도록. 다시 쭉. 굵은 선은 물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감을 붓에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3가지로 해봤는데요. 사실 가는 선이 제일 어려워요. 굵은 건 그냥 눌리기만 하면 되는데 가느다란 선은 힘을 빼야 되고 종이 끝에 스치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구불거리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좀 가는 선으로 구불구불 그려줄 거고요. 붓을 손에 고정된 채로 팔을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붓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움직이세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굵기도 비슷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엔 대각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리는 이쪽 대각선이 훨씬 편한데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씩 그어줍니다. 이런 연습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점점. 붓질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하나씩 그어줍니다. 자, 선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색을 채우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 안에 한 가지 색으로 채우는 걸 해볼게요. 그 수채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되게 거칠게 계속 문지르듯이 색을 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원형을 그리실 때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왼쪽 라인을 일단 따시고 그 다음 나머지 라인을 따주시고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이때는 조금 붓을 눕혀서 넓적하게 좀 넓게 쭉쭉 바를 수 있겠죠? 천천히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칠하면 문지를 일이 없죠. 자, 다른 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왼쪽 선 먼저 라인을 쭉 잡아주고 반대도 잡아주고 가운데는 붓을 좀 눕혀서 넓게 채워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로 미리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눕혀서 붓이 누웠을 때 지금 어떤 면적이 나오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찌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톡톡톡 찍어서 짧은 터치를 한번 약간 속도감 있게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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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그림에서는 속도감이 표현이 되거든요. 천천히 그은 선이랑 빠르게 그은 선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미지에 내가 필요한 선의 느낌에 맞게 선의 속도도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톡톡톡 찍을 때는 좀 익숙해지면 빠르게 해보시고 이번에는 작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작은 점은 그려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감을 붓에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그냥 그 물감을 종이에 살짝 그냥 얹어 놓는 느낌? 그렇게 그냥 하나 찍어 주시고 얘는 종이에 붓이 눌러지지 않고 정말 스치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표면에 살짝 물감만 얹는 느낌? 톡, 이 정도. 작은 점은 물감을 그냥 살짝 건드려서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좀 다른 모양 칠하기를 해볼까요? 세모 하나 그려서 한번 칠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 라인을 그려주시고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다른 세모 그려서 또 채워주시고 외곽 라인을 먼저 잡아주셔야 마음 편하게 안에 채색을 하실 수 있어요. 거의 얼룩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칠할 수 있죠? 이번에는 연필로 큰 잎사귀 모양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식물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사실 미세한 선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선 연습도 할 겸 잎맥을 가는 선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스케치 해 놓은 부분에 일단 가운데 잎맥을 가느다랗게 쓱 그어주시고요. 아까 가는 선은 종이를 정말 스치듯이 살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느다랗게 이번에 얘는 약간 엇갈려서 해볼게요.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줄기가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도 인맥이 내려올 때는 약간 곡선지도록, 자연물을 그릴 때는 여러분 직선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완벽한 직선은 자연에 잘 없거든요. 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인맥을, 얘는 대칭 구조로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 채워볼까요? 좀 연하게. 이런 모양을 채울 때도 아까 배웠듯이 왼쪽을 쭉 잡아주고 오른쪽 라인 쭉 잡아주고 가운데 맘 편하게 쭉쭉 이렇게. 그러면 금방 끝나죠? 공간이 좀 비었으니까 남은 공간도 선 연습을 조금 더 해봅시다. 다시 쓱. 사실 기본기라는 건요, 뭔가 그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손 풀기, 스트레칭처럼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듯이 뭐 실력이 좋아지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보다 가끔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굵은 선으로 쭉. 물감을 많이 먹으니까 여긴 진하고 여긴 점점 연해지죠? 자, 이렇게 선 연습과 색 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어요. 어떻게 좀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나요? 자, 이번에는 컬러 차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물감들을 팔레트에 짜서 건조시키면 밝은 계열의 색은 잘 구분이 되지만 톤이 진한 색들은 다 어둡게 보여서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색과 발색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물감을 살 때 색상표를 제공해주는 브랜드도 있지만 그것도 인쇄물이기 때문에 색감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감은 직접 컬러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림 그릴 때 색을 선택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럼 직접 만들어 볼까요? 컬러 차트 만들기 전에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색 계열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비슷한 계열 색도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색감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화이트 계열 이런 색깔들을 모아서, 화이트 계열은 흰색 물감이 섞인 그런 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해놨고요. 색을 선택하거나 내가 물감 조색을 할 때 어떤 색을 섞으면 좋을지 이런 걸 보고 미리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차트고요. 네, 이 컬러 차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작은 휴대용 고체 물감의 그 컬러 차트인데요. 그 고체 물감이 색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작게 그 케이스 안에 붙일 수 있도록 이건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 옆에 붙여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의 물감으로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샘플로 자주 사용하는 색만 몇 가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 앞서서 자주 사용할 색들 좀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이 색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옐로우 오커를 해볼게요.
여기 앞부분은 진하고 뒤로 갈수록 옅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감을 되게 충분히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정말 약간 뻑뻑하다 싶을 만큼 풀어주시고 여기 앞에 그 뻑뻑한 느낌으로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붓을 물에 한번 씻어서 아까 그 물감에 섞으면 좀 희석이 되겠죠? 희석된 색으로 옆에 약간 잡아당기듯이 쭉쭉 당겨서 조금 밝은 톤이 나왔고요. 다시 풀어서 조금만 발라주시고 옆에 더 연해졌죠? 마지막에는 물에 붓을 다 씻어낸 다음에 물만 발라서 네모를 그려주신 다음에 색을 옆에 그냥 밀어서 당겨 오듯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연한 색이 되었죠?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샘플도 보여드렸듯이 사용하시는 그 환경에 따라서 사이즈나 모양을 다르게 하셔도 되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샘플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짜 많이 쓰는 올리브 그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진하게 뻑뻑하게 네모 그려줬고요. 물 씻어서 아까 물감에 다시 살짝 발라서 옆에 색을 가지고 와서 당겨주듯이 그 다음 또 씻어서 더 연한 색으로 옆에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씻어서 물만 쭉 발라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고 얘도 이름을 써줄게요. 자, 이번에는 퍼머넌트 마젠타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뻑뻑하게 충분히 해주시고 마젠타는 색감이 약간 쨍한 자줏빛인데요. 꽃 그리기 할 때 많이 아마 쓰일 거예요. 채도가 높은 계열의 색입니다. 다시 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물만 네모 박스 연결해서 이어주기 쭉 잡아당겨서 칠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퍼머넌트 레드를 한번 해볼까요? 그 좋은 고급 물감과 저렴한 물감의 색감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붉은 계열이랑 주황색, 오렌지 계열 색깔이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국산 물감을 사용하다가 색감이 붉은색이나 오렌지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런 때는 그 색깔만 수입 물감을 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도 레드는 수입 물감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원색 그대로 쓸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색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색이죠. 그리고 파란색의 대명사라 불리는 울트라마린. 이거는 패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어떤 색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채도 높은 예쁜 파랑입니다. 울트라마린은 또 언제 많이 쓰냐면요. 무채색 만들 때 울트라마린의 짙은 갈색 계열,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아니면은 인디고 같은 진한 갈색을 섞어서 무채색 만들 때 많이 사용해 줍니다. 울트라마린 여기 중간 톤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름도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갈색 계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다이크 브라운, 이걸 한번 해볼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은 예전에 유명했던 화가 반다이크 이름을 따서 만든 물감이라고 해요. 이름 근데 너무 예쁘죠?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인디고도 많이 쓰긴 하는데 반다이크가 살짝 더 밝은 색감이고 약간 색감이 더 풍성한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다이크 브라운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진한 갈색들은 나중에 꽃이든 뭐든 자연물에서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줄 때 색을 조색할 때 많이 섞어 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색으로만 우선 샘플을 만들어 보았어요. 다들 컬러 차트 예쁘게 만드셨나요? 가지고 계신 색을 모두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그래도 완성 후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붓질도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붓을 들고 있는 게 편안해지는 때가 온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